20번입니다, 여러분. 20번에 보시면 다음 중 급속 이동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급속 이동 증후군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에 속해요. 그래서 급속 이동 증후군은 왜 생긴 거라고 그랬죠? 위를 잘라냈을 때, 그래서 위를 절단했을 때 합병증으로 급속 이동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막는 게 급선무니까 예방법은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소화가 안 되는 방법은 앉아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반자리를 취하면 안 되고 어떤 자세로 누워야 돼요? 측위, 그죠? 옆으로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1,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물과 함께 복용하면 환자는 소화가 잘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때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물 먹는 거 식사 중간에 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번에 보면 식사할 때 30분 동안은 식사하고 나서 일어나서 걷지 마.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방법 5번이고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어야 되니까 탄수화물은 적게 먹어야 되겠죠. 고탄수가 아니라 저탄수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기름기 있는 거 그득한 거 먹고 나면 배가 빨리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1번에도 저지방이 아니라 소화가 그득하게 만드는 건 지방이 많을 때니까 고지방이 낫는 거죠. 그래서 저지방이란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먹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먹어요. 소량씩 자주 먹어요. 우리 공부에는 한 번에 많이 먹는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는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급속 이동 증후군은 위를 잘라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를 잘라낸 사람한테 있는 거면 이 사람은 혹시 뭐도 생길 수 있다고 아까 문제 풀이할 때 그랬다? 악성 빈혈. 그래서 악성 빈혈을 늘 비타민 B 12번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급속 이동 증후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1번은 심장질환자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먼저 옳은 것은 첫 번째가 관상동맥에 고지혈증, 기름기가 많이 끼면 심장질환 생길 수 있잖아. 맞네. 이건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시면 양분화 시켰을 때 포화지방은 나쁜 거, 불포화지방이 좋은 거, 단당류는 나쁜 거, 다당류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하나 더 LDL이라는 게 있고요. HDL이 있어. 그럼 이때 LDL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내 혈관에 기름이 끼게 만들어.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하는데 HDL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럼 이때 LDL은 어때야 될까요? 적게 먹고 HDL이 많이 든 게 좋겠다. 맞는 말입니다. 자, 결론 HDL이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되셨죠?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번 관상동맥에 허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어렵네요. 허혈이란 말은 왜 이렇게 허하냐? 무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할 때 말하는 거죠. 그럼 허혈은 뭔데요? 피가 그쪽에 관상동맥에 부족해. 그럼 피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서 갑자기 산소가 안 가서 아픈 거. 그게 뭔데요? 협심증.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협심증이다. 맞는 말. 그 다음 4번 니트로글리세린을 설아 투여한다. 맞는 말. 그 다음 5번 중요하죠. 심근경색증은 이거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게 아니라 막힌 거잖아요. 그럼 이때 흉통이 엄청나게 심할 건데 흉통 완화를 위해서 몰핀을 쓰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틀렸냐면 근육으로 준다고 해서 틀렸어요. 무조건 심근경색증은 몰핀을 어디로 준다? 근육이 아니라 정맥으로 준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어요. 몰핀은 정맥 주사한다.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변완화제를 준다는 말은 변비가 생기면 안 돼. 변비가 생겨서 환자가 으악 하고 힘을 주면 심장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변비 안 생기게 변완화제를 투여한다. 그리고 또 흉통이 심해서 숨 쉬는 게 힘들다면 어떻게 한다? 산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5번입니다. 몰피는 근육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 정맥 주사로 준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파킨슨 노인 환자 간호예요. 자, 파킨슨병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파킨슨병. 자, 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뭐다? 파킨슨병이에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떨려요. 가만히 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안정시 진전이라고 돼 있는데 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떨리고 뭔가를 숟가락을 잡고 뭔가를 움직일 때는 떤다 안 떤다? 안 떨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수의적인 움직임일 때 진전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일부러 뭔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면 안 떨어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타르르 떨리니까 글씨를 써도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듯이 작게 되겠지. 그래서 작은 글씨를 쓴다. 그 말을 소서증이에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몸이 느려지고 표정은 어떻게 된다? 굳어져요. 그래서 굳어진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파킨슨 환자는 우리가 떤고 이렇다 그래서 환자 식사를 우리가 시켜주는 것보다는 7번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스스로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킨슨병입니다. 그러면 22번 볼까요? 22번에 보시면 자, 파킨슨 노인 환자에게서 간호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이에요. 거리가 먼 것. 그래서 5번에 보세요. 물컵을 들 때 손이 떨린다잖아.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보기 2번 보세요. 떨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필기한 거에서 안정시에 떨리고 움직이면 덜 떨어. 그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물컵을 들면 손이 안 떨려야지. 근데 물컵을 들 때 손이 떨린다. 그 말이 파킨슨병의 증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23번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환자는 기름기 많이 먹는 게 좋다, 안 좋겠다? 아,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뭐죠? 저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저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은 무조건 저염이에요. 저염, 그리고 칼로리도 적게 먹고 하는 게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저염, 저지방, 저탄수 이런 거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뇨 환자의 잠깐만 24번입니다. 당뇨병입니다. 자, 당뇨병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잠깐만요. 당뇨 환자는 증상이 아휴, 당뇨, 당뇨 환자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당뇨 환자 세 종류가 1형 당뇨는 어떤 당뇨다?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를 1형이라 그러죠. 인슐린 비의존성이 아니라 인슐린에 의존하는 당뇨예요. 일명 소아당뇨라고 부르는 게 1형이에요. 1번 땡. 그 다음 2번에 보면 1형 당뇨는 성인 당뇨가 아니라니까?
그죠? 소아 당뇨라니까. 그 다음에 당뇨 중에서 2형은 여러분 어떤 당뇨야? 2형은 주로 성인들한테 생긴다. 그래서 무슨 당뇨라고 한다? 성인 당뇨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 당뇨는 인슐린에 꼭 의존해요? 의존 안 해도 돼요? 인슐린이 꼭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 2형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서 주로 성인 당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임신성 당뇨라는 거가 있죠. 임신성 당뇨. 그래서 이건 임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당뇨병 환자는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한다면 3번에 보면 다뇨는 뭐예요? 소변을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래서 쓰리다예요. 다뇨, 다식. 다뇨, 다식. and 추가로 더한다면 여기에다가 체중은 어때요? 빠져요. 체중이 막 빠져요. 만약에 당뇨가 안 생겼다면 더 쪘을 거야. 만약에 당뇨 생겼는데도 안 빠졌다 그러면 안 생겼다면 더 쪘어. 그래서 체중이 빠져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굉장히 피곤해요. 내 당을 근육에 있어야 에너지 업 될 건데 혈관으로 당이 다 들어가서 근육에는 당이 부족해서 축축 처져요. 피곤해요. 그래서 쓰리다 증상 다뇨, 다식, 앤드 체중 감소, 피로 하면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거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다량의 인슐린이 아니죠. 그 다음 5번 인슐린으로만 치료가 된다. 그거는 몇 형 당뇨야? 1형 당뇨예요. 인슐린 들어가야 되는 거는 2형 당뇨는 인슐린 꼭 필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25번 당뇨 환자의 간으로 거리가 먼 것은 혈관 합병증 생길 수 있고 발간호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칼로리 적게 먹고 저탄수 먹고 그 다음에 섬유질은 많이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GI 지수가 낮은 거. GI 지수가 높은 건 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GI 지수가 낮은 거 이런 게 좋다. 그 다음 4번에 의식이 있는 저혈당 환자예요. 자, 의식이 있는 저혈당 환자는 기도 막힐 확률은 없잖아요. 그럼 사탕 추천하겠다. 그 다음 5번 발 통증이 있을 때는 쑥뜸 안 좋아 여러분. 왜? 뜸의 부작용이 뭔데요? 화상이잖아. 직접적으로 타는제를 얹으니까. 그럼 당뇨 환자는 아까 동상도 잘 있고 화상도 잘 있고 하는 말이 감각이 무디거든. 그래서 쑥뜸 이런 거 안 좋아요. 답은 틀린 거를 찾는 거니까 5번이네요. 그 다음에 26번에는 골다공증 노인에게 권할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무조건 골다공증 하면 무슨 운동이다? 걷기.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면요.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육 수축 운동이 어떤 거냐? 아이고,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운동이에요? 등척성 운동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육 수축 운동은 등척성 운동 이렇게 기억하고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은 수영 이렇게 세 가지. 너무나 간단한데 순간적으로 실수하지 마실 것. 그 다음에 27번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십니다. 당뇨 환자는 오늘 공복 시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그거 하나 가지고 혈당 조절 잘하셨네요. 혈당 조절 못하셨네요. 그러진 않는다고. 그럼 이때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나? 그거는 어떤 수치를 병원에서 본다? 당화혈색소라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이 당화혈색소는 퍼센트로 표시를 하는데 6.5% 이상이 되면 뭐라고 한다? 당뇨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월 동안에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나 알아보는 거는 뭐다? 당화혈색소라는 거다 하는 거 보십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에 보시면, 자, 다음 중 방광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방광염은 1번,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잘생겨요? 여자가 더 잘생기죠. 여자가 잘생기죠. 그럼 여자가 더 잘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자는 요도가 짧으니까. 요도가 짧고 어디와 가까워요?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방광염이 잘 생겨요. 그럼 이때 항문과 가깝다고 했다면 항문 쪽에는 무슨 균이 많을까? 대장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방광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은 뭐다? 연쇄상구균이 아니라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러면 대장균이니까 뭐를 써야 될까요? 항생제 써야 되겠지.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방광염은 방광 안에 대장균이 씻겨서 내려가야 되니까 본인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방광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에 보시면 신부전 환자예요.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럼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자,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신장이 안 좋다. 그런다면 저단백이에요. 저단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저염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이 안 좋으면 붓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땐 짜게도 안 먹으면 안 되고 수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제한하겠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물이 소변을 많이 안 본댔잖아요. 물이 안 나간다 그랬죠. 그럼 물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 전해질 중에 뭐였어요? 칼륨, 다른 말로 포타슘, 그죠? 하고 인. 이 두 가지도 물이 안 나가면 자기도 안 나가. 그럼 지금 신부전 환자는 물이 수분이 많이 안 나갔으니까 칼륨하고 인 수치가 높아요. 그럼 높으니까 칼륨, 인이 많이 든 음식은 제한한다, 권장한다, 제한한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여기서 1번 단백질 섭취는 저단백이라고 했으니까 늘리는 게 아니죠. 2번 염분 섭취도 저염이라고 했고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하라 했으니까 3000cc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칼륨은 포타슘이었어요. 포타슘 E는 적게 많이 적게.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4번입니다. 그 다음 30번입니다. 30번. 자, 30번에는 위를 잘라냈어요. 그 위를 잘라냈으면 아까 제가 위를 잘라냈을 때 급속 이동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and 위가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빈혈이 비타민 B 12번 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 빈혈이 뭐야? 악성 빈혈이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빈혈 종류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 자, 출혈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 식습관이 너무 불충분해. 아침 굶고 점심 때 빵 쪼가리 하나 먹고 저녁에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안 됐을 때 생기는 빈혈이 뭔데요? 무슨 빈혈이다? 철결핍성 빈혈이에요.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은 어떤 거다? 출혈 또는 식습관이 안 좋을 때 생기는 거는 철결핍성 빈혈. 그 다음에 위를 잘라냈을 때 비타민 B 12번 악성 빈혈. 골수 기능의 문제로 생기는 건 뭐다? 재생불량성 빈혈. 피가 깨어졌을 때 생기는 빈혈,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생리적 빈혈은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모성간호에서 나왔죠. 그럼 생리적 빈혈은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생리적인 거니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빈혈은 아기를 가졌을 때 있을 수 있는 빈혈이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 그죠? 하나 참고로 보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31번에는 보면 혈압이 높대요. 그럼 어떡한다? 꾸준히 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혈압 환자는 식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지방, 그리고 저염.
저지방, 저염 이런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어. 저지방은 맞지만 고염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럼 이때 살이 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3번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 말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보기에서 여러분 보기에서 1번에 보면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된다? 아니요. 고혈압은 완치라는 건 없어요.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번 흥분하면 위험하니 신경안정제를 드릴게요. 아니요. 해롱해롱 할 수 있어요. X. 4번에 5번에 보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혈압이 높아서 걱정인데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고혈압은 아까 말했다시피 약물도 함께 복용하지만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비약물적 요법. 비약물적 요법이 뭐였어요? 생활 습관 개선하자. 그런 말이 들어갔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32번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 씨가 운동을 하던 중이라고 그랬어요. 운동을 하던 중에 어지럽고 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심계항진이 있고 맥이 빨라지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저혈당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저혈당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증상을 말하면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혈당은 여러분 이거 말고도 위에 적어놨어요. 어지럽고요. 맥이 빨라지고요.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부족한 당을 보충하고 싶어서 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떨려요. 배가 고프고 떨리고 또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에 포도당을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당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가슴이 어때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혈당에 격려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격려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탕이나 과일 주스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33번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간호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거에서 자, 1번 뜨거운 물 데울 수 있어. 안 돼.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발가락 사이에 바르면 저 발가락이 오므러지면서 안에가 습해지잖아.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좋거든요. X예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 경우는 가슴 처졌을 때 가슴 골 사이 같은데 그런데도 로션을 발라주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당뇨 환자나 노인이나 모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 4번에는 왜 틀렸을까요? 더운 마사지를 하면 여차 잘못하면 감각이 좀 약하니까 화상 입어요. 그래서 X. 그 다음 5번 발을 씻을 때는 중성비누를 쓴다, 안 쓴다,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 자, 34번은 통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증에서 성인간호에서 여러분 31페이지요. 31페이지. 자, 31페이지에 성인간호예요. 자, 동통의 종류예요. 먼저 이 부분도 여러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표재성 통증이에요. 표재성은 무슨 말이에요? 표면에 있는 통증, 표피에 있는 통증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뜨거운 물에 데웠어? 그럼 뜨거운 물에 데면 그 부분이 그죠? 그리고 또 손가락에 가시가 질렸어? 아파. 그 부분만 아픈 거 있죠? 자극이 있는 그 부분에만. 그래서 제가 어디에 줄을 꺼놨다? 국소적으로라는 말은 그 제한된 부분에만 가시 찔린 자리, 된 자리, 그런 자리만 아픈 거는 표재성 통증이라고 해요. 반면 신부성 통증은 깊은 곳이 아파. 그럼 깊은 곳이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어떤 거를 말할 수 있다? 여기 근육, 그 다음에 또 관절, 그리고 신경. 그래서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뼈마디가
꼭 쑤시면서 아파? 그럼 이때 환자한테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래 말하면 아까 표재성 상처는 정확하게 여기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육, 관절, 신경이 아픈 거는 그냥 대강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어깨가 아프다면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꼭 집어서 어디라 못하고 아 그냥 이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위가 넓게 아픈데 키워드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꼭 집어서 여기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대표적으로 근육, 관절, 신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통증이다? 심부성 통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우지 않아도 내장성 통증은 위가 아파 죽겠어요. 위가요. 그럼 아픈 부위가 위라는 장기가 아픈 거죠. 이런 거를 내장성 통증이라고요. 내장이 아프다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 같은 문제라서 요즘에는 좀 덜 물을 수도 있다 싶긴 한데 그래도 진짜 오랫동안 꾸준히 묻는 거가 환상지통이에요. 자, 환상지통은 진짜 빼도 돼요. 뭐라고 해도 된다? 환상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 환상통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다? 사지가 잘렸다. 사지가 잘렸다. 그러면 사지가 잘렸는데 내 몸은 아직 사지가 팔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목을 절단했어요. 근데 발목을 절단한 환자가 발가락이 아프다고 아프다고 호소하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통증이에요? 없는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는 거죠. 이런 통증을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환상통. 이거는 어떤 거다? 절단된 사지 그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TV 동물농장에 보면 희귀 동물을 집에서 만약에 키우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요? 방사한다 그러죠. 방사라는 말은 숲으로 멀리 멀리 퍼뜨리고 보내는 거를 방사라 그러죠. 그럼 통증 중에서 자, 시험 문제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요. 그럼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가 아픈 환자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종아리, 장딴지까지 뻗치면서 아픈 거야.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까지 아픈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방사통 또는 다른 말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가 아픈 거는 방사통. 그 다음에 6번은 시상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봐봐요, 여러분. 제가 뇌졸중을 알았어. 그럼 뇌졸중을 알고 나면 이쪽에 내가 뇌졸중을 알았어요. 뇌출혈이 됐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이런 팔 같은 데가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아니면 약간 말로 표현 못할 불편감? 그게 느껴지는 거야. 이 팔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따끔따끔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상통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뇌졸중. 뇌졸중 앓고 나서 반대쪽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시상통이에요. 뇌졸중 들어가면 시상통, 절단, 사지 절단, 환상통,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가 아픈 거, 방사통, 암 환자가 암이 있는 부분이 아픈 거, 암성통증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간단한 용어 정의는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34번은 우측 발목을 절단했다잖아요. 그럼 발목이 없네? 그럼 발목이 없으면 발가락도 없잖아. 근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호소했다면 이거는 뭐요? 환상통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35번에는 유방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유방절제술 환자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어깨 운동을 가르쳐야 돼. 만약에 잘라냈다, 유방 수술했다고 이 팔을 아프다고 계속 안 쓰면요, 이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방절제술 환자들은 팔 운동을, 어깨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줄 잡아 올리는 거. 이런 거 운동하고 또 뭐도 있어요? 머리 빗기. 1번 옆에다 적어두세요. 머리 빗는 거. 머리 빗는 거. 그럼 머리 빗으려면 팔을 올려서 빗어야 되잖아.
어깨 운동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는 브래지어 잠그는 거. 그럼 팔을 잡고 어깨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브래지어 잠그기, 그 다음에 줄, 블라인더 줄 잡고 올리기, 그 다음에 머리 빗는 거, 이런 거 들어가고, 절대 5번 모래 주머니 들기 이런 건 아니에요. 모래 주머니를 들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거는 유방 자른 사람, 절제한 사람한테는 무리 되는 운동이죠. X야. 그리고 테니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럼 3번에 있는 걷기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야 돼? 골다공증. 4번에 수영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관절염 떠오르셔야 되겠죠. 답은 줄 잡고 돌리기입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36번에 위를 잘라냈어요. 그 위를 잘라낸 사람 식사 아까 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입니다. 37번에는 A형 간염 환자입니다. 자, A형 간염은 코레이장, 파세장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다? 수인성 감염병.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은 1번 뭘로 옮는 거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이 되는 거. 그죠?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에 보면 감염병 환자가 썼던 A형 간염 환자가 썼던 식기 있죠? 그 식기는 세척하고 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끓인 후에 아이고 아이고 끓인 후에 세척하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척하고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인 후에 세척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끓인다는 것은 무슨 소독이에요? 자비소독을 말하겠죠. 감염병 환자 식기소독, 답은 뭐다? 자비소독. 자비소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씻은 후에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인 후에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A형 간염은 폐한테 옮는다 안 옮는다? 안 옮아요. 수직 감염 아니에요. 4번 반드시 마스크를 끌 필요도 없어요. 비말이 그러니까 그 호흡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절대로 무조건 이런 거 답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A형 간염뿐 아니라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간 질환이 있던 모두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냐면 식사는 고단백, 그죠? 고단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은 저지방이에요. 고지방이 아니라 저지방.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딸려요. 그럼 에너지가 딸리니까 에너지업 하는 거 뭐요? 탄수화물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고탄수화물 고르셔야 돼. 그래서 5번은 왜 틀린 거냐면 고지방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자,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돼 있죠.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생긴다? 줄담배.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한테 생길 거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가래가 엄청나요. 그리고 또 기침도 심하고요. 또 뭐도 많다? 호흡도 힘들어요. 그럼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가래가 너무 많으니까 습도를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분비물이 묽게 해서 잘 나와야 되니까 가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습을 해서 객단 배출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호흡이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체위는 호흡곤란 하면 무슨 체이죠? 반자위를 취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폐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 5번에 보면 무슨 검사를 해볼까요? 폐기능 검사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관지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좁아졌으니까 6번에 보시면 기관지 확장제를 주겠다. 그리고 가래가 너무 많으니까 가래 좀 없애려고 거담제를 주겠다. 그리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독감 걸리면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하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제 이렇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적어두시면 아미노필린 그리고 또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 더 한다면 에페드린까지 해서 기관지 확장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요, 어찌해야 되냐면, 산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저농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쉴 때는 4번 해보세요. 4번 해보면 코로 숨을 들여 마셔요. 입은 말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을 모아서 천천히 내쉬는 거. 코로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입을 모아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